안녕하세요. 끝나지 않는 청춘의 향기 에세이 작가 최광식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이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 나눔과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에서 즐거움과 행복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에세이 끝나지 않는 청춘의 향기에서 아름다운 삶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변화가 필요했고 변화의 주체는 무엇이고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대주교 모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이 있을 때 국가를 변화시키려다 실패했다. 다음은 사회를 변화시키려 했으나 이 또한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변화시킨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반대로 내가 먼저 변화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변화했으면 가족이 변화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사회와 나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묘비명입니다. 1990년대 초 삼성그룹 전체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룹 회장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처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야 한다고 혁신적인 변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삼성그룹이 세계적인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의 신화를 창조한 정주영 회장은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검토하고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심리학의 대가인 에릭 번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그 아무것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나 삶의 변곡점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사업가 등 모든 사람이 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구호에 그칠 뿐 쉽게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의 늪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변화의 주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를 먼저 변화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근본적인 개념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태나 성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유의 형태나 성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으로 고정관념이며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들고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너무 쉽게 말하면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는 60세에 큰 스승을 만났습니다. 이 무렵 가치관의 혼란을 겪던 시기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으며 한 분의 인연을 만나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은 우월감에 젖어 있었고 이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독선적이고 냉소적이면서 비타협적인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친밀감보다는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갖게 했으며 그러다 보니 협조와 신뢰를 얻어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술과 스트레스 탓에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심각한 중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건강과 명예, 경제력까지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승을 만나면서 생각과 행동, 생활 습관과 가치관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월감에서 비롯된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인 행동, 적대감을 가지게 했던 말씨, 냉소적으로 표현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몸과 마음에서 드러내면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웃음 부족으로 불만이 가득해 보인 표정을 바꾸려고 매일 출근 전 5분 동안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속의 내 웃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배꼽 잡고 또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개월을 반복하다 보니 표정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내 표정이 바뀌니 상대의 반응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말수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한례로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숙자라는 이름은 젊었을 때 촌스럽다고 이름을 부르면 불편해 왔으나 아침이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로 대신했습니다. 처음 숙자 참 좋은 아침, 잘 잤어? 라는 인사말에 어리둥절하며 이 남자가 갑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하며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라는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매일 반복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아내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부부간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신뢰도 쌓여갔습니다. 말씨가 부드러워지면서 가족과 대인 관계는 호의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인 말씨와 행동,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을 인정하고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며 대하니 상대방도 변하면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소적인 성격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겸허한 마음가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표정과 말씨,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가정과 대인관계는 원만해지고 건강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었으며 나의 삶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의 변화는 홀로서기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출연하여 증언한 말입니다. 40년 가까이 직장을 다녔고 1년 가까이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할 일 없이 집에서 삼시세끼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빈둥빈둥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매일같이 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겠어 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공직에서 퇴직한 중학교 동창생의 얘기입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요리학원에 등록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에 있는 아내에게 그동안 생각해둔 요리를 해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 홀로 서기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시켜주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 시장을 보고 요리하고 퇴근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이때 느꼈던 것이 조그만 변화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홀로 서기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친구의 경우에서 보듯 변화는 미미한 것부터 시작되었으며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을 바꾸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의 물줄기가 모여 큰 변화의 물줄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변화의 근본이며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백세 시대의 가치는 건강과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변화하면서 제2의 삶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과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즉 마음 씀씀이를 깊고 넓게 가지며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고 베풀어주면서 상대를 포용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며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백세 시대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그 시기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면서 성장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